자, 423번. 요거는 쉽습니다. 왜요? f 빼기 f가 있잖아.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x분의 1이 0으로 가겠고 x분의 3도 0으로 가겠지. 그럼 결국은 f1 빼기 f1, 0을 향해 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잘 봐. 자, 다시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리미트에 의해서 1 플러스 x분의 2가 f1로 갈 거고 f1 마이너스 x분의 3이 f1로 갈 거야. 그럼 결국 f 빼기 f 꼴인데 0으로 가니까 분모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뺀 녀석 얼마? x분의 5가 있었으면 좋겠지. 1은 사라지고 빼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x분의 5를 내 맘대로 분모에 막 곱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곱할 거야. 그 다시 곱하는 x분의 5, 이건 세무치면 안 되지. 다시 곱하는 x분의 5를 어떻게 하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앞에서 x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꼭 요 x를 분모로 보내야지라고 생각 안 하더라도. 알았죠? 불필요한 놈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녕? 알았음? 그러면 끝났네. 어디? 요 리미트를 바라보게 되면은 얘가 1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도 1로 가지. 그래서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인데 어디로 간다고? 1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몇 배? 6배. 끝. 답은 30. 알았는가?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424번을 가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시그마라고 해봐야 결국 더하기잖아. 너네 리미트에서 f가 있었고 g가 있었고 뭐가 있으면은 얘만 따로 극한값 존재한다면 따로 써도 되지, 리미트. 그럼 요 리미트 안에 있는 놈을 뭐 해줘? 다 풀어서 리미트 따로 해도 되죠. 그래서 시그마와 리미트는 어때? 리미트만 먼저 시그마 속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처리해도 된다. 알았지? 각각의 리미트는 다 존재할 거야 라고 해서. 알았음? 존재하니까 물어볼 거고. 어쨌든 h가 0으로 갔는데 그럼 뭐야? 시그마는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f 빼기 f꼴. 알았니? 근데 여기서 조금만 식을 더 있어줄게. 요런 느낌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잘 봐요. 자, 리미트 h분의 1. 아니? 왜 n으로 썼지? h분의 1. 시그마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누구만? 요 놈만. 만약에 이것까지 시그마 안에 있었다면 중괄호를 여기다 쳤을 거야. 맞지? 여기가 아니라 중괄호가 밖에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만 괄호를 굳이 구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지금 시그마예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F1은 1부터 20까지 총 20개의 각각에다가 F1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K에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그렇게 이해해도 돼. 뭐야? F1 더하기 1H 더하기 F1 더하기 2H 더하기 F1 더하기 3H 쭉 해서 어디까지? F1 더하기 얼마? 20H까지. 거기 뒤에 마이너스 20F1이 있는 거야. 그럼 그 20개의 F1을 각각 하나씩 빼도 된다 이 말이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얘기다. 알았나?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싶어? 아까 말한 대로 리미트를 시그마 무시하고 요 놈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싶어. 아, F1 빼기 F1이다 맞지? H가 0으로 가니까. 그럼 뭐 F 속에 있었던 녀석들끼리 뺀 거 누구야? KH.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K가 또 변수가 또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이해하자? 저걸로 가자. 자, 나누기 H. 뭐해? 다 분배하자. 그리고 리미트를 붙이는 거다. 자, 첫 번째 리미트. 뭐 해주고 싶어?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왜요? F 속에 있는 것들끼리 빼면 H고 H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뭐 해주고 싶어? F 속에 있는 것들끼리 뺍시다. 뭐 해요? 2H. 그럼 2H 만들어준다. 내 맘대로 분모 7 했으면 분제도 7 하자. 여기는 3배, 3배. 20배, 20배.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리미트를 만나면 F'의 1인 거야. 아, 결국 F'의 1 앞에 붙은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까지 20까지 다 더하는 거야. 1부터 20까지의 총합. 20 곱하기 21 나누기 10이죠. 그래서 42 곱하기 F'의 1이 답인 거예요. F'의 1이 2니까 답은 예 틀렸어요. 예 이런 젠장. 어디가 틀렸니?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다. 느낌은 알겠지? 어디가 틀렸냐? 예? 어디가 틀렸냐? 예? 아, 10분에는 뭐야? 10? 안 끊었네. 10분에가 뭐야? 2분의 아니냐? 그것까지 혼자 머릿속으로 암산하다가 2를 안 쓰고 10을 써버렸나 봐. 약분해서 10인 건데. 답은 420. 알았죠? 잠바. 끝. 472 가보자. 그 사이에 질문 없죠? 민진이랑 윤영이도. 444 하나. 오케이, 또. 그냥 500번? 일단 444. 가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뭐예요? 분자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맞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왜 분모가 0으로 가? 그거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너네 책에 있는 거랑 문제 지금 똑같아? F1이 4라는 말 없어? 문제. 왜 없지? 뭐라고? 다시. 그런 말이 뭔가 추가돼 있어? 잠깐만 보자. 444. 아, 맞네. 그래. 그렇게 말이 있어야지. 자, 너네 책에 뭐가 똑같아, 이 양반들아? PDF 말고 PDF는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걸 준 거니까 그렇고 이 값이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라고 하네. 그래, 이 말이 있어야지. 그 값은 뭐 이런 질문인데 자, 이렇게 바뀌어 있죠? 얘가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확실해졌잖아. 근데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 0으로 가는 인수는 분모가 0으로 보내주나 봐. 그래서 약분을 해서 뭔가 사라졌나 봐. 그래, 이 말이 있어야지. 됐지? 또는 F1이 4다. 뭐 이런 말을 주거든. 어쨌든 그래서 분모에 의해서 F1이 마이너스 4는 0. 즉 F1은 얼마? 4다라는 거 찾아냈고 그러고 나서 리미트를 보자. 그때 뒤에는 F4가 아니지 이제. 뭐야? F1로 보이는 거지. 그럼 F 빼기 F 보였지. 그럼 뭐 해야 돼?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뺀 녀석 얼마 나와요?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뺀 녀석 얼마 나와요? X-2죠? 그 X-2가 분자에 있으면 돼. 그럼 분자에 있는 X3승 마이너스 8을 X-2 하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요 둘이 뺀 거 여기 자리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은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네. 근데 뒤집어져 있지. F 빼기 F 나누기 뭐가 아니라 F 빼기 F 분의 뭐잖아. 분모 분자 뒤집어져 있지? F 프라임의 역수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2 넣어주면은 4, 4, 4, 10이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X가 2로 가면은 요 세모 부분은 어디로 가? 1로, 얘도 지원자 1로, 그럼 얘도 1로. 답은 6. 됐죠? 답은 5번. 다음 4, 7이 가보자. 민지 됐음? 예.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 맞춰주기다. 전부 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풀이들. 그리고 이제 472로 가면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살짝 바뀌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내가 설명했던 게 미분을 배운 너희들의 미분 가능성과 미분을 배우기 전의 미분 가능성은 조금 달랐었지. 그치? 미분을 배우기 전에 미분 가능성은 자꾸 리미트로 뭔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분을 배웠으면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연속과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좌미우미 따질 때 그냥 미분 공식 쓰면 돼. 어쨌든 일단 미분 가능하도록 언제? 모든 실수에서. 그럼 미분 불가능이 의심되는 곳들을 찾아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이겠다. 맞지?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미분 가능하겠지. 이 범위 안에서는 미분 가능할 거고 이 범위 안에서는 알아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끊어져 있는 그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먼저 뭐 합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부터? 연속성부터 따져볼까? 자, 연속성 따져보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 0, f 마이너스 1. 두 번째, 연속의 좌미우미를 할까? 연속을 먼저 할까? 좌미우미 하자. 자, 좌미우미 비교하려면 그러면 뭐 하라 그랬다? 그냥 미분을 하시오. 알았죠? 슉. 마이너스 1이고 얘는 f 프라임 x고 식은 좀 더 써주면 되고 얘는 1이겠지. 그때 서술형이다. 뭐? 내가 등호 떼는 것 좀 조심하라 그랬지. 그지? 이것 때문에 감점된 수 있다고.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얘는 뭐야? 미분을 그냥 하면 되죠. 2ax 플러스 b입니다. 어쨌든 나는 일단 f 프라임 상태를 쓸게. 뭐가 같다?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같다. 그 다음에 x는 1에서도 마찬가지. 연속성 따져보자. 1 넣어주면은 0, f1. 여기서는 미분한 것들끼리 비교 1과 f 프라임의 1. 알았지? 그럼 여기는 뭐다? 얘는 ABC의 합이고 얘는 A 빼기 B 플러스 C고 얘는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얘는 미분에서 1 넣은 거. 2A 플러스 B. 어때? 미지수가 4개. 미지수가 3개. 식은 4개. 식이 더 오버됐지. 그지? 그럼 뭐다? 하나는 검산용으로 사용하면 되겠네. 알았죠? 먼저 AB에 대한 식 2개부터 먼저 연립을 해버리자. 자, A의 부호 바뀌었는데 그냥 값 자체가 부호가 바뀌었어. B는 0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B가 0이라는 건 여기서 B의 부호가 바뀌었는데도 값이 변화가 없다는 것도 B가 0이라는 거의 반증이고 맞지? 그럼 어쨌든 A는 뭐 나온동? 2분의 1이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 검산 끝. 알았습니까? 예, 여기까지 fx 완성. 답은 1,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490번 가보자. 슈르륵 90번. 이것도 쉬운데 결국은 그냥 별 고민 지워도 돼? 고민이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식을 써줄 수 있는가? 를 고민을 했다면 그냥 무지성 연산 문제잖아 이거는. 뭔가 지성을 가지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G 프라임의 값이 양이 된다. G를 미분해보란다. 맞지? 미분을 해보자 뭐야? 곱의 이꼴. 뭐야? 곱의 미분법?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뭐 다항함수라도 주면 뭔가 식을 세워갈까? 라는 의문이라도 가질 수 있지. 그지? 생김새도 뭔가 꼬부랑꼬부랑이 뭐 생김새가 바뀌기도 하고 일단 다항함수라고 한 거 자체가 없고 뭐 3차인지 4차인지 5차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맞지? 그래서 그냥 F 상태로 가져야지.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뭐다? 부호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 찾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fx, f'x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뭐 부호만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알았지? 어떻게 처리하자? x 제곱을 한번 묶어볼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어차피 5개만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냥 넣자. 그냥 무지성으로 넣자. x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얘 뭐임? 양수지. 얘 뭐임? 0이지. 맞죠? 마이너스 2 넣어보셈.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2 넣어보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양수지. 얘가 부호 결정하네. 음수네. 탈락.
하나하나 대입하기. 자, 간다. 마이너스를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볼 거야. 3 나왔죠? 마이너스를 넣어볼 거야. F 그냥 쓸까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간다. F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야. 근데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적절한 기울기는 누가 봐도 극대인 곳이잖아. 0이겠지? 뭐야? 양수겠네. 끝. 답은 2번. 알았죠? 0과 1과 2도 한번 대입을 해봐라. 그때 부호가 애매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양수 더하기 음수요. 그럼 너 선생님 누가 커요? 찍지 말고 모른다가 답이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항상 양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지. 알았죠? 크기를 알 수 있는 양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음수라면 즉 fx의 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대입을 해서 구하는 거겠지만 fx의 식을 구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수 더하기 음수가 나오면 모른다 해서 걔는 답으로 빼야지. 답에서 빼야지. 알았죠? 자, 어쨌든 500번 가보도록 합시다. 500번. 자, 요것도 뭐야? 이것도 약간 무지성 연산 느낌이다. 이거 월터반에서도 월요일날 숙제 풀이할 때 지문 나왔었는데 토요일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똑같은 얘기야. 다 무지성 연산. fx의 식을 뭐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준 상황에서 미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3개 곱하는 형태에서는 뭐야?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안 미분, 세 번째 거 안 미분. 더하기 첫 번째 거 안 미분, 두 번째 거 미분, 세 번째 거 안 미분. 더하기 첫 번째 거 안 미분, 두 번째 거 안 미분, 세 번째 거만 미분. 하나씩 번갈아서 미분하면 되잖아. 맞죠? 거기다 뭐 넣어봐? A 넣고 B 넣고 C 넣어봐. 바로 쓸까? 구하고자 하는 게 분모 F 프라임 A. A를 넣을 때 얘네들은 다 빵빵이 되겠지. 그럼 얘만 넣어주면 되네. A-B, A-C 분의 A. B 넣어보자. 빠방. 얘만 살아남네. B-A, B-C. 분의 B. C는 똑같죠? C-A, C-B 분의 C. 자, 이 녀석 값을 구하라. 언제 많이 만났어? 고1 때 많이 만났었지. 뭐 통분을 해서 분자 정리. 분자 정리하는 방법이 그때 대부분 인수 정리. 인수분해. 오케이?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면 뭐 답이 1이나 2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가 다 사라져서 0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통분. 어떻게 통분할래? A마 B, B마 C, C마 A. 보통 좀 뭐랄까 약간 회전하듯이 보통 쓰지 A, B, B, C, C, A 순서로 통분을 했다. 자, 그럼 첫 번째 녀석 뭐가 곱해졌어? A-B는 그대로 있고 C-A는 A-C는 부호가 바뀌어버렸네. 마이너스 하나 곱했고 A가 원래 있었고 없던 인수 B-C가 생겼네. 그럼 두 번째도 똑같지 않을까? 부호 바꾸는 녀석 하나 있겠지. 잘 봐. A마 B, B마 C, C마 A. A마 B 부호 바꿨고 C마 A가 생겼어. 마지막 녀석은 A마 B가 생겼죠. 됐죠? 끝났지. 분자 정리해봐. 뭐 일단 전개해서 문자가 여러 개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전개를 하면 답 나온다. 마이너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AB 마이너스 CA 플러스 BC. 어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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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니까 그냥 0이네. 분모랑 약분할 이유도 없고. 맞지? 민진 스탯은? 예. 522번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도 뭐다? 또 무지성 연산. 알았음? 이거는 뭐 어떤 조건이 먼저 볼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나에서 그 다음에 또 좀 세부적으로 줄여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풀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 모르잖아. 가를 먼저 써야 될지 나를 먼저 써야 될지. 그거는 너희들이 찾아야지. 일단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뭐가 먼저 보여? 분모래. 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까? 맞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된다.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식으로 써주게 되면 결국은 어차피 다 항함수니까 극한이지만 원래는 극한에 대한 얘기지만 함수값처럼 쓸게. F2랑 G2가 똑같나 봐. 그럼 F2랑 G2가 똑같으니까 가의 식에다가 X의 2를 한번 넣어볼까? G2가 나오고 는 8 곱하기 F2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F2랑 G2는 똑같다고. 그 값을 내가 잠깐 K라고 잡아볼게. 넘어가 주면은 7K는 7 나와. K는 1 나와. F2랑 G2랑 둘 다 1인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있다. 뭐 아직 안 썼어? 그래서 극한값이 2다 아직 안 썼고. 맞죠? 그리고 가해식은 2를 넣는 용도로만 썼지 아직까지 저 식 자체가 다 쓰이지는 않았어. 그래서 혹시나 가해식을 식 전체를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어쨌든 확실하게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거 나의 극한값이 2라는 거는 아직 안 썼지. 그지? 그럼 나의 식을 먼저 한번 다시 써보자.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자, 분모 뭐예요? x-2분의 분자 뭐예요? fx가 있었고 gx가 있었어. 맞죠? 자, 이 녀석 어떻게 하자? 이제 f 따로 g 따로 좀 써볼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g는 따로 갈 거야. x-2, x-2. 여기다 뭐 하냐? 내 맘대로 k값 얼마? 1을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할 거야. 근데 빼기 1은 f가 가져가. 더하기 1은 g가 가져가면서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져가. 그 1의 정체가 각각 뭐야? k이자 곧 f2인 거고 g2인 거지. 그럼 결국 뭐네? 아, f'의 2, g'의 2. 둘이 뺀 게 2예요. 라는 식을 쓴 거지. 그러면 나의 가해식을 한 번 더 사용하자.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거지. 그럼 좌변은 g'x. 우변은 고배 미분 먼저 미분, 안미분. 더하기 안미분의 미분. 7은 미분해봐야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2 넣어봐. F'2랑 G'2에 대한 식 또 나오지. F2는 1인 거야. 알았죠? 그러면 F2도 나오고 G2도 나오고 G'2도 나오는데 물어보는 거는 G'의 2니까. 연립하면 답 나오겠죠? 끝. 여기까지. 이런 문제 나오면은 내가 최근에도 설명했던 거야. 뭐부터 찾아줘? 이 문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fx가 뭐다? 1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다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왜? 그냥 ax 플러스 b로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그럼 뭐부터 찾아줘? 차수부터 찾아줘. 이 얘기 최근에 했었지. 바로 지난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fx의 차수를 n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하여 좌변부터 볼까? 좌변은 몇 차야, 얘들아? n차식을 미분하면 일단 하나 줄어듭니다. n-1차. 근데 어떤 차수의 식을 제곱을 하면은 차수가 2배가 됩니다. 맞나요? 2차식을 제곱하면 4차가 되고 3차식을 제곱하면 6차가 되잖아. n-1차식을 제곱했다? 2n-2차식이 되겠지. 근데 우변은 그냥 n차식에다 4배 했을 뿐이야. n차야. 그 두 개가 뭐하다? 똑같다. n은 6차. 알았음? 이렇게 먼저 찾아줘야 돼. 알았죠? 그러면 끝! 뭐? fx를 2차식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면 끝나는 거 아닐까? 좌변 2ax 플러스 b를 제곱을 했고 우변은 4ax 지금 4배만 한 거지? 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c. 그러면 전개를 해봐요. 2차항끼리 개수비교법, 1차항끼리 개수비교법, 상수항끼리 개수비교법,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하면 A, B, C 다 나와. 알았지? 2차항부터 비교해볼까? 좌변은 DA를 제곱하니까 4A제곱, 우변은 4A. A가 0이거나 1이거나. 근데 2차식인데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A는 반드시 1입니다. 그러면 X의 항 개수 비교해보자. 뭐 나와?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갈게. 4AB. 우변은 4B. 또 한 번 더 A가 1이라는 얘기를 했고 C가 아니라 상수항. B제곱은 4C. 알았죠? 뭐야?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하나 주어졌네요. 그래서 1을 하나 더 준 거네. 맞지? 뭐 하라고? A, B, C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찾아달라고. A는 1인 거 아니까 B, C에 대한 관계식이거든. 둘이 연립하면 B도 나오고 C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A, B, C 다 완성, FX 완성. 알았죠? 끝. 간다.
자, 566번, 567번 둘 다 별표. 자,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뭔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해. 뭐?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에 나왔었던 수업 중에 풀었었던 그런 녀석들을 그대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 중학교 때 막 100점짜리가 학교에 막 수두룩하고 맞지? 막 90점만 넘는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사실 90점 이상 졸라 많고. 근데 고등 수학으로 넘어오면 그러지 않지. 맞지? 그럼 뭔가 애들을 이제 점수를 갈라야 되는데 그때 하는 많은 작업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던 표현 방식들을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니?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본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도 수업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것들도 포함이야. 알았지? 근데 또 너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어. 이 정도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 라는 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잘 봐. fx 결국은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양의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항상 2x와 3x 사이에 맴도세요지. 맞지? 자, 좌표 평면상에 2x를 대충 한번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좀 너무 얍실한데 어쨌든 3x도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우리는 어차피 어느 범위만, 양수의 범위만 볼 건데 요 안에서 fx를 맴도세요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때 f1은 2를 만족한다, f2는 6을 만족한다. 이걸 딱 보자마자 너네는 이 위에 1,2가 있고 하필이면 일부러 요 위에 2,6이 있는데 반드시 f는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2x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2x 위에는 1,1을 함께 지난 fx를 접하라는 얘기지. 여기도 접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f의 미분을 해서 1을 넣어주면 얘랑 공통접선을 갖는다. 2. 여기도 마찬가지. f에다 미분을 해서 2를 넣어보세요. 얘랑 공통접선을 갖는다. 3. 1. 그러면 fx가 어떤 함수다 또는 어떤 값이다. 이걸 가지고 fx의 식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 물론 그때는 조건이 더 주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야? f'의 1과 2를 구하시면 그 답은 뭐야? 알았음? 요거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저 1,2와 저 2,6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2x 위에 있다, 3x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지. 뭐. 앞으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저걸 쓴다? 아닌 거야. 무슨 말 알겠니? 알겠지?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이 평가원 기출 이후에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왔었어. 알았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물론 샌드위치로 풀어도 되긴 된다. 근데 나는 샌드위치로 안 푸는 풀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67번으로 갈 건데 67번도 똑같아. 뭔가 설명을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네들이 한 번은 했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번에도 결국 양 끝에 있는 2x, 3x처럼 6x-6과 2x의 3승-1이라는 저 아야 아파라. 저 두 함수가 힌트입니다. 저게 도대체 왜 힌트일까? 잘 봐. 결국 함수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요 함수랑 요 함수에 집중을 해봐. 어때? 둘 다 1,0 지나지. 맞죠? 그리고 둘 다 미분해서 그 1을 넣어주면은 둘 다 6 나오지. 두 함수가 어떤 상황이야? 1일 때 아래쪽에 있는 함수 6x-6 기울기 6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다면 얘는 여기에 딱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이를 맴돌아야 되는 f도 같이 접했어야 되는 거지. 즉 f에 1을 넣어주면 0이 나오고요. f에 미분을 해서 1을 넣어주면 얘도 6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f는 어떤 함수인데요? 자, 간다. 자, 항상 1차보다 크고 3차보다 작으려면은 차수도 1차, 2차, 3차밖에 안 돼. 4차가 되거나 얘보다 차수가 낮아지거나 얘보다 차수가 커지면 언젠가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이 차수와 이 차수 그거를 포함을 해서 어쨌든 사이에 있어야 돼. fx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중 하나다. 알았니?
알았니? 근데 일단 1차는 말도 안 되지. 왜? 6x보다 1x가 어떻게 위에 있겠냐? 당연히 6x한테 역전 당할 거니까 그거는 탈락. 그럼 어쨌든 fx는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는 탈락될 거고. 알았죠? 요거를 만족하는 fx 몇 차씩? 1차일 때 탈락될 거고 2차일 때 3차일 때 세 가지 경우로 가정을 해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x 3승으로 시작하면 되고 여기서는 x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고 여기서는 x로 시작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잘 봐. 셋 중에 뭐가 맞을까? 일단 첫 번째 얘는 최고차의 개수 6 때문에도 틀린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생각을 해봐. 너네가 사람이라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생각해봐. 주어진 조건이 결국 내가 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3개 아니냐? 조건이 3개 주어졌다는 말은 미수 몇 개를 준다는 얘기야? 3개? 그럼 당연히 3차겠지. 사람이 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3차를 했을 거야. 그런데 2차도 가능성은 있다. 근데 2차에서는 미수가 2개니까 이 2개만 가지고 AB가 사실은 나오지. 근데 이 2개를 가지고 AB를 구했을 때 가를 만족하냐? 아니, 아마 탈락될 거야. 그래서 아마 삭제될 거다. 알았죠? 그래서 뭐 이걸 만약에 학교 기출문제고 학교 시험이고 그냥 반납형 문제 수준이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확인 안 하는 게 더 낫지. 빠르겠지 더. 알았죠? 그걸 맞춰.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일치할 거니까. 알았지? 끝. 정리.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566, 567은 비슷한 거라는 느낌이 오나? 그래, 568 가자. 응? 자, 568번 요거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풀었잖아. 어떻게 풀어? 교과서 방식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분자가 생김새가 어때? 그냥 4F2, 4F2잖아. 그지? 둘 다. 4F 빼기 4F2로 가잖아. 그래서 뒤에다가도 뭐 해? 실제로 그냥 상수로 다 들어간 4F2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서 세트 맞춰가지고 얘네끼리 리미트 따로 얘네끼리 리미트 따로 그 문제잖아. 맞지? 근데 그게 A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런데서 뭐가 달라지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니?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나오나 보지. 그러면 그 A의 값을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잖아. 어쨌든 전 녀석을 식으로 계산하세요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 사실은 A제곱 F2, FA, A제곱 FA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해도 돼. 그게 그거서 방식. 알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그냥 요거 자체를 GX로 치환을 하죠. 오케이? 그거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갈게요.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x-a분의 gx만 남았어요. 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맘대로 ga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 ga 있어도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왜? ga 아까 a제곱 fa, a제곱 fa 뺀 거라서 0인 것을 알겠거든. 그러면 결국 얘는 뭐다? g'의 a가 된 거야. 뭐? 얘를 미분을 해서 a 넣어주면 돼. 알았죠? 넣어보자. 미분해서 a 넣는 것까지 안 세도 되지? 아니, 여기서 미분만 먼저 할까? g'x 뭐예요? 자, x제곱 곱하기 fa 미분해봐. fa는 그냥 상수지. x제곱만 변수지. 2 fa x 마이너스 a제곱 fx 미분해봐. a제곱은 그대로고 f만 미분하면 되겠지. 맞지? 거기다 a 넣으라고. 그럼 뭐 나와? 2a fa 빼기 a제곱의 f 프라임. 근데 fa가 4래매. f 프라임 a가 2래매. 그냥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잖아. 최대값은 뭐야? 당연히 축에서 나왔겠지. a가 얼마니? 1. 넣어주면 답입니다. 알았나요? 답은 8. a의 범위가 딱히 없었잖아. 뭐 양수가 되세요. 뭐를 만족하는 a에 대하여 이런 말이 없었잖아. 알았지? a의 범위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알았죠? 끝. 여기까지. 요거 570번도 뭐 아까 별표 칠까? 아까 지율이가 질문했던 거 그거랑 똑같지? 시그마 h가 1부터 20까지. K가 1부터 20까지 빼기 20f.
그거랑 같은 문제잖아. 여기서도 뭐예요? 시그마가 있습니다. 1, 2, 3, 4, 5를 넣어줄 거야.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빼기 50, 아니? 빼기 20. 저 20이 뭐야? 똑같은 상수 몇 개? K가 1, 2, 3, 4, 5. 5개로 분리해봐. 빼기 4, 빼기 4, 빼기 4, 빼기 4, 빼기 4. 그래서 빼기 20인 거다. 그럼 뭐 해봐? 시그마를 풀면서 1 더하기 1제곱 H 빼기 4. 또 F의 1 더하기 2제곱 H 빼기 4. 또 F의 1 더하기 3제곱 H에 또 빼기 4. 빼기 4.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만 생략하자. F의 1 더하기 5제곱 빼기 H. 5제곱 H 빼기 4. 그때 이 4의 정체가 뭐야? 바로 다 F1인 거야. F로 안 고칠게. 그러나 서 앞에 뭐 있었어? H분의 1 있었네. 그거 뭐 하자? 다 H, H, H 분리하자. 거기서 이제 뭐 마지막에 리미트를 붙이는 건데 그 리미트를 붙일 때 결국 얘 따로 리미트, 얘 따로 리미트 다 따로 볼 건데 그때 계수. 얘는 1제곱,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되지. 상관없죠? 근데 얘는 2제곱이 필요하네, 2제곱 곱하자. 3제곱이 필요하네, 분자도 3제곱 곱하자. 분명 5제곱이 필요하네, 분자도 5제곱 곱하자. 그럼 어쨌든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다 F'의 1, F'의 1, F'의 1, F'의 1. 그러면 얘는 F'의 1 앞에 붙은 개수가 1 하나, 4 하나, 9 하나, 16 하나, 25 하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얼마야? 20, 10, 55네. 맞지요? 55 곱하기 F'의 1이었다. 근데 그게 얼마래? 110이래. 아, F'의 1은 2입니다라는 거를 준 거지. 그럼 너희들은 F'의 1이다, F1이 4다 그거 가지고 AB 찾아주면 끝나잖아. 알았죠? AB에 대한 식 열리. 정확하게는 프라임의 1에서 A가 그냥 나오고 그걸 가지고 F1이 4다 쓰면 B가 나올 겁니다. 약간 열림 느낌 묻어도 조금 더 빠른 거지. 알았지? 되었지? 굿. 잠깐 쉬었다가 남은 세 문제. 이것도 다 행일이라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세 문제 마무리 지읍시다. 갑시다. 결국 뭐 해달래? 1, 2를 넣어주면 성립한대. 맞죠? 근데 F1이라는 함수도 F2라는 함수도 0을 넣어주면 0이 나오잖아. 그럼 요 녀석의 식의 생김새를 봐봐. 뭐 I에 1 넣고 2 넣고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거 자체가 지 혼자 0으로 간다며. I에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그러면은 뒤에 있는 2K는 따로 가. 2KX는 뭐 FIX 플러스 KX도 따로 가. 지금 X를 안 쓴 이유 양변을 X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려고. 그러면 이 녀석은 빼기 0 빼기 I0 둘 다 00이니까 I에 1을 넣든 2를 넣든 결국은 얘는 FI라는 함수에 미분을 해서 0 넣은 거 아님?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김새잖아. FI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0 넣은 거잖아. 알았죠? 그게 뭐야?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게 결국 FI의 프라임이 0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양변에 얘를 곱해서 넘긴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도 싹 다 이항을 해봐. 여기까지만 천천히 갈까? 그러면은 지금 좌변에 FI의 프라임의 0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분모에 있었던 녀석을 양변에 곱했으니까 FI의 0의 프라임 플러스 K가 곱해졌고 우변에는 FI의 프라임의 0 플러스 2K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자, 좌변으로 싹 다 이항해서 전개를 해보자. 알았죠? 그러면은 FI의 프라임의 0의 제곱이라는 항과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1 FI의 프라임의 0이 생겼고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K가 0이다가 생겼잖아. 이거를 너희들이 아예 1을 넣어도 성립한다. 2를 넣어도 성립한다. 똑같은 생김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고개 들어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베타 제곱에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똑같은 식의 생김새에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말은 어떤 이런 생김새의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면 그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 아니야.
알파 넣어서 성립하고 있고 베타 넣어서 성립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만약에 우리한테 t제곱 플러스 k-1의 t에 마이너스 2k 는영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그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1 넣은 거, 다른 하나는 2 넣은 거야. 근데 뭐가 주어졌어? 서로 수직이다. 곱이 마이너스 1이 가자. 알았음? 이해됐음? 이 둘의 곱.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되겠죠. 그래서 K가 나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 자, 가보자. 576번.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 뭐 하면 돼? 연속인 거 만족하고 좌미우미 만족하면 되고. 좌미우미 만족할 때는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 맞지? 뭐 하자? 어떤 함수에 대해서다? 그냥 fx가 아니네. fx에다가 x의 k승을 곱한 상태네. 맞지? 자, 그러면 뭐 해보자. 이 함수 자체를 내가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싶은 함수로 만들자. 뭐 하자? x의 k승을 곱해버리자. 그 말은 첫 번째 범위에서도 결국 x의 k승이 곱해진 거고. k는 x인데 이거. 두 번째 범위에서도 x의 k승이 곱해진 거고. 세 번째 범위에서도 x의 k승을 곱한 겁니다. 물론 세 개 다 안 써도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0에서만 보면 되니까 사실 위에 거 두 개만 필요한 거지. 맞죠? 어쨌든 0에서 뭐 해보자? 뭐부터? 일단 연속부터 만족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0 넣고 0 넣어서 같다라는 거 비교하면 되는데 x의 k승 때문에 자연수 k라면은 무조건 0은 0이겠다. 맞지? k가 1이라고 하더라도 x는 있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는 뭐 하자? 이 녀석을 미분해보자. 자, x의 k승 곱하기 fx라는 함수 자체에 대한 도함수를 구했다. 얘는 어차피 안 써도 되지. 우변에 있는 얘를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위에 거 두 개만 미분할게요. 뭐 하자? 전기를 해서도 해도 좋고 이 상태로 곱의 미분을 써도 좋아. 알았어? 그럼 당신들 편한 대로 하셈. 나는 전개해서 갈래. 얘 미분하면 뭐야? k 곱하기 x의 k-1승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x의 k승. x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얘도 전개하자. x의 k 플러스 2승 빼기 x의 k승. 미분하자. k 플러스 2 곱하기 x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k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승. 범위 좀만 뒤로 빼자. 얘는 0보다 클 때. 아이씨, 등호 뺀다. 1보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0일 때만 필요하니까. 맞죠? 어쨌든 0보다 클 때 자별대로 쪼개졌다. 자, 둘이 내가 뭐 하려고 잠깐 공간 뗐을까? 공통인수를 묶어보자. x의 k-1승을 묶어보자. 첫 번째 녀석 뭐 남았어? k. 두 번째 녀석 뭐 남았어?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 일단 하나는 무조건 남지. 자, 얘도 공통인수 묶어보자. x k-1. 남은 거 얘는 k 플러스 좁아. x의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됐나요? 여기서 뭐 해봐. 좌미우미 비교해야지. 뭐 한다? 둘 다 빵빵 넣어보자. 자, 간다. 얘는 그렇다 치는데 위에 거 얘 x에 0 넣어봐. 뭐 나와? 무조건 k 나오지. 얘는 그렇다 쳐. 모르겠는데 얘 넣어봐. x에 0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k 나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호가 반대지. k는 자연수니까 0은 아닐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인데 같아져야 된대. 그 말이 뭐야? 얘네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x의 k-1승이 최소 1승 이상 남아 있어야지. 근데 k가 만약에 1이면 없다라는 얘기잖아, 사실. 나는 묻기는 했지만. 맞지? 그럼 부호가 그냥 반대네?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그럼 같아지려면 다시 한번 뭐 한다? k-1이 최소 1 이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k는 2 이상. 답은 참인 거야. 알았죠? 오케이? 끝.
577번 가보자. 자, 하나. 이 문제 별표치라고 했죠. 왜? 아까 566, 567 걔네들도 별표치라고 했지. 근데 걔네들은 그 형태를 그대로 낸다라는 느낌은 아니야. 그냥 이쪽에 2x가 있었고 이쪽에 3x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독특하게도 f가 지나는 점을 같이 지나고 있었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 567은 뭐였어? 얘가 6x-6이었고 얘가 2x 3승-2였는데 요네 둘이 f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 둘이 똑같이 1,0을 지났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졌었지. 그지? 근데 얘는 577은 비슷한 형태로 응용을 한다는 건 그냥 수치 바꾸기 정도고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학교 기출문제로. 알았죠? 그대로 출제된다는 얘기다. 숫자만 바꾼 채로. 자주 나왔었어. 수능에 있었지만은 킬러 문제는 아니었거든. 그냥 뭐 평이한 문제 너네들 걸로 치면은 이게 일단 주관식이니까 28, 9, 30 중에 한 28번 정도? 29나 30은 아니고. 알았죠? 자, 어쨌든 어떻게 생겨본 건지 한번 보자. fx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어?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냥 x축을 따라 움직이는 그냥 상수함수였다가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이 함수 뭔데?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x축과 만나는 함수인데 1에서는 접했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함수, 3참수. 맞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a가 딱 주어졌을 때 그 왼쪽에서는 상수함수고 오른쪽부터는 3참수 따라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런데 fx가 실수 상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며. 그러면 상수함수를 쭉 따라오다가 저 3참수를 갖다 할 때 갑자기 불어서로 뿡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연속을 만족해야 되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다. 근데 여기가 되면 뾰족점이 생기니까 역시 미분 불가능하지. 그럼 미분 가능한 형태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A는 1입니다. 뭔 말 알? 알았음? 그러고 나서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으래. 근데 gx라는 함수는 또 어떻게 생겼어? k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상수함수를 따라가다가 k가 딱 된 순간 얘도 k, 0을 지났는데 기울기가 12짜리 직선으로 빡! 그치? 그런데 gx를 저 빨간색 함수보다 아래쪽으로 두라. 그러면 gx는 k가 좀 커. 좀 많이 커가지고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꺾인다. 가능 불가능? 가능하잖아. k가 엄청 커지면 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봐? k의 최소값 물어보지.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요때가 바로 내가 찾으려는 최소의 k다. 그럼 뭐 하면 돼? 빨간색 함수에서 이놈의 파란색의 기울기가 지금 10이잖아. 너네들은 a 알거든? a가 필요 없네. 이 함수 알거든? 이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12가 되는 접선을 찾아봐. 그놈의 x절편이 k의 최소값이다. 끝. 풀이는 생각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 그림 자체를 되게 자주 만날 거다. 알았지? 물론 뭐 모든 학교에서 나온다는 건 아닌데 아마 저기 마더텅 하고 있는 양지고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 그 부교재 마더텅에 있을 거야.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왔던 문제라서. 알았죠?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낸다 했을 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양지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좀 다 눈여겨봐도 돼요. 알았죠? 어쨌든 생각한다. 어떻게 다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K의 최소값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fx 중에서 3참수 부분 저 녀석을 미분을 해서 12가 될 때 그때 이 접점을 찾아서 접선을 찾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 뭐? x절편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K의 최소값. 알았음? 정리? 내가 이제 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또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특히 내신 시험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너무 좀 짬뽕 느낌이라 내신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해줄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도대체 어느 단어 문제야? 어떻게 풀기 시작할래? 약간 이런 것들. 너희들이 사실 제일 고민을 하는 것도 그거잖아. 이 문제 어떻게 풀기 시작하는가? 그걸 판단하는 제일 첫 기준은
뭐에서부터 출발? 수업 중에 배우는 개념 설명.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또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개념 설명을 해봐야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접선 구하기고 다른 하나는 두 곡선이 접할 때야. 그 중에 이 문제가 그냥 누가 봐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라고 치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문제의 유형이 몇 개? 총 3개가 있어. 그 3개 중에 누굴까?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주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들과 학생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개념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보면서 막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교과서 막 국어 교과서 읽듯이 교과서 지문을 막 읽어보는 게 아니라고. 뭔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칠판만 보면서 쫙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지. 그게 너네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 그래서 바탕화면, 그 컴퓨터 바탕화면 한번 생각해봐. 너네들이 여태까지 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행평가나 숙제 자료들을 다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이든 뭐든 PPT든 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놓는다고 쳐봐. 어떤 사람들은 바탕화면에 그냥 파일들이 한 100개, 200개가 쫙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그나마 조금 정리하려고 숙제 폴더, 수행평가 폴더 하면서 그 안에 다 때려박아 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1학년 숙제 폴더 안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해놓고 1학년 1학기 때 뭐 수학, 또는 수학만 가지고 본다 치면은 뭐 접선의 방정식, 또는 뭐 극대와 극소 하면서 뭔가 쫙 정리를 해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1년 뒤에 너희들이 그 파일을 찾아서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쳐봐. 누가 빨리 찾겠냐? 폴더별 정리. 그걸 해놓는 애들이 당연히 빨리 찾거든. 그거야, 너네들이 지금 방학 때 접선의 방정식 배웠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은 못 푸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내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뭔가 쫙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 저거 어떻게 풀어라고 하면서 뭔가 공식적인 질문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누군가는 대답을 하고 누군가는 대답을 못 할 거야. 하지만 공식을 누군가는 대답을 못해서 내가 딱 써줬어. 그럼 너희들은 전부 다 속으로든 뭐든 겉으로든 따지는 하잖아. 그 라는 걸 한다는 거는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 들어본 기억은 있는 거. 하지만 왜 본인은 대답을 하지 못해? 정리가 안 되는 것 뿐이야. 누기 아까 또. 아무튼 알겠냐? 그 차이야. 폴더별로 단원별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처음에 이렇게 풀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한참 헤매다가 풀기 시작하느냐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 내신 시험 공부, 내신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한다. 오늘부터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아서 뭐 공부 시작한다. 한 3주 남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치자. 그럼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줘야 될 작업은 뭐다? 개념 정리. 수학은 그냥 기출문제를 주구장창 푸는 게 내신 시험의 시작이 아니야. 학교 모의고사래. 그 학교 부교재를 풀기 시작한다. 그게 내신 시험의 공부가 시작이 아니라고. 첫 시작은 뭐? 일단 개념 정리부터. 일단은 이번 시험에 어느 단원부터 어느 단원까지가 있었고 첫 단원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무엇이며 두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무엇이며 뭐 첫 단원은 함수의 극하고 두 번째는 연속이겠지. 그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명호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뭐 누군가한테 물어본다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한 7명 중에 한 4명, 5명은 될걸.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알았지? 자, 간다.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녀석을 응용해서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 자체를 풀어주세요. 딱 이 두 가지야. 이번 단어에서 나오는 거는. 자, 그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그럼 뭐다? 결국은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재료가 뭐 필요해? 고1 때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 하면서 배웠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결국 뭐가 필요하든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두 점. 근데 두 점이 나와 있는 건 결국 두 점을 이용해서 뭐 찾아? 결국 기울기 찾지. 결국은 직선을 만드는 재료는 뭐다? 한 점과 기울기야. 그 한 점이 y 절편이었던 게 중학교 거고 아무런 점이었던 게 고등학교 거지. 그럼 아무런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접한다라는 특징이 생겨버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그 필요했던 점과 그 필요했던 기울기가 뭐로 바뀌는 것뿐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는 것 뿐이고 결국은 두 개를 찾아야 한다라는 건 고1 때부터 흘러오는 개념. 그러면 점의 좌표는 뭐? A, FA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 F'A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지. 뭐야? Y는 F'A에 X-A 플러스 FA 꼴로 항상 씁니다. 요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유형을 세 가지로 쪼개보세요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필요했는데 접점의 좌표를 줄 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를 줄 때. 그러면 결국 필요한 재료 접점과 기울기 중에 접점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뭐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미분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요 X좌표 A를 넣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아?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 기울기가 뭐거든? F',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래서 그게 M이 나오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뭐다? 접점의 좌표가 된다잖아. 맞지?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였으니 그 미분계수 얘기 잠깐 좀 할 겁니다. 기울기 얘기만 좀 하다가 한 유형 3번, 4번부터는 계속 이제 접선 시작을 할 거야. 그 접선을 줄 때 제일 첫 유형이 원래는 이건데 요즘 책에는 기울기가 먼저 주어지더라고.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하면서 유형 한 3개 정도 나와. 기울기 얘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한 3가지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야?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라고 하면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유형이 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는데 오케이? 2개를 다 준다 안 준다? 둘 다 안 준다. 그래서 대신에 뭘 준다? 다른 조건을 주는데 그게 보통 뭐야? 원의 방정식에서도 보면 원 위의 점 또는 접점을 줬을 때 기울기를 줬을 때 하는 공식이 있었고 원 밖의 점이 있었지. 그것처럼 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유형이 하나가 더 있다. 알았냐? 하지만 너네들의 핵심을 잊지 마라. 바깥의 점이 주어졌다고 해서 큰 틀이 움직이지는 않아.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점의 좌표고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둘 다 안 주어졌으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미지수의 t를 이용해서 접점의 좌표를 뭐 한다? t, ft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미지수 t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을 해서 t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 교과서 방식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지. 그지? 뭐 y는 f'의 t 곱하기 x-t 플러스 ft 하면서 만들지. 근데 그 직선, 그 접선이 뭐 한다? p, q를 지난다 해서 대입을 하는 거. 요게 교과서식 풀이였잖아. 오케이? 요 풀이 지어도 되나? 다른 풀이로 갈 건데.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접선을 방정식을 만들어서 p, q를 대입해서 그 t를 찾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그게 맞아.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쉽게 구하는 풀이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게 뭐였다?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뭐 한다? 접점과 문제 주어져 있는 점 2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다라고 해버리면은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뭔데? 아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서 p, q를 대입해서 양변을 정리한 것까지의 식이 한 방에 나옴. 그래서 우리는 요 풀이를 더 많이 했을 거다. 방학 때 이거 했냐 안 했냐? 우리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나도 그렇고. 그지? 요렇게 이제 우리는 풀게 될 겁니다. 왜요? 자, 곡선이 있어. y는 fx는 그 곡선 밖에 여기 Q가 있었대. 근데 우리는 접선을 여기에서 그 접선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미지수 t를 이용해서 접점의 좌표를 가정을 하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이 접선을 만든다기보다 결국은 이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하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식을 바로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의고사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쌤들은요, 요거 설명하십니다. 알았어요? 왜? 이게 훨씬 빠르거든. 그래서 학교생들 중에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는 쌤들은 요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 풀이도 같이 설명해줘. 내가 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그냥 딱 내신용에서 끝나는 쌤들은 보통 항상 접선을 만들어서 p, q를 대입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푼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만 설명하시고 그게 교과서 방식이니까.
아무튼 알겠죠? 두 풀이의 차이. 빠르게는 이게 훨씬 빨라서 나는 이제부터 요거로 설명할 거야. 알았음? 오케이? 다음. 두 곡선이 접한다.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두 곡선이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조금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두 곡선이 X는 A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F에서도 G에서도 똑같이 A를 넣어주게 되면은 Y좌표 똑같고 둘 다 접선을 찾아주면 둘 다 접해. 그래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말이 맞지만 A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있잖아. 두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두 곡선이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말과 두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거는 두 곡선이 공통접선을 한 점에서 같이 갖는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요 문제도 요 유형에 나올 거고 요 문제도 요 유형에 나올 건데 기본 풀이는 얘라서 얘로 설명을 할게. 알았죠? 지금 X는 A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결론은 뭐다? 방금 내가 했던 얘기야. 결론은 뭐 한다? 두 함수에다가 A를 넣어서 구한 Y좌표가 똑같다. 두 함수에다가 미분을 해서 A를 넣어서 만든 기울기가 똑같다. 두 개를 풀어서 연립하면 A 나와. 또는 A는 나와 있고 문제에 뭐 KL 이런 게 미술 있겠지. 어쨌든 연립하면 KL이 다 나옵니다. 알았음? 자, 근데 여기서 끝이 날까? 아니.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지. 그 중에 응용형 어떤 거? 만약에 두 함수 중 하나가 뭐로 나온다면 y는 fx꼴의 함수가 아니라 원이라서 y는의 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뭐 한다? 이 미분을 할 수는 없지. y좌표는 그렇겠죠. 그냥 원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맞죠? y는의 꼴로 정리를 할 수 없지만은 그 fx 위에 있는 점을 뭐 a, f라고 했을 때 a, fa를 원의 방정식 자체에다 대입하는 건 가능하니까. 알았죠? 근데 얘는 뭐다? 뭐 어떤 성질을 써준다? 원이 있고 곡선이 있을 때 뭐 한다? 원래는 기울기가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곡선에서는 얘를 구할 수 있지만 원에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비교해 주냐면은 중심과 그 접선을 연결한 선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가지고 이걸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곱하면 마이너스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똑같다. 알았니? 그러면 이번 단어 끝이야. 접선은 요게 다예요. 그럼 접선을 구해봐. 접선이 이거야 라고 하는 문제들에서는 먼저 셋 중에 뭐가 주어져 있는지,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는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는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두 곡선이 접한다고 하면은 그게 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풀이 자체에서 크게 흘러가는 차이점은 없다. 알았냐? 그러면 이번 단어 끝이라고. 그럼 내가 수업 중에 한 두 문제 정도 푼다고 했지. 그 두 문제가 다 뭐였냐면 원래는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숙제로 풀고 나서 풀이하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하나는 요거 지금 써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 원리. 요 두 개를 사실은 풀라 그랬어. 오케이? 그런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개만 일단은 하고 시간 남으면은 하나 더 하자. 뭐 원 얘기 좀 하나 보자. 원 어딨냐? 원과 곡선이 접하는 거. 요 뒤에 있는데 더. 요런 문제들 중요하다. 요런 이게 뭐야 이거? 유형 몇 번이야 이거? 유형 12번에 유형 12번 자체 별표 좀 쳐놔. 이거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학교가 다. 나는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658번 풀어보세요. 가자. 658. 다. 잘 풀었나? 뭐 안 된다? 원이 어떤 곡선과 접할 때 여기. 맞죠? 이게 만약에 원이 아니라 y는 gx꼴의 함수였다면 그 점을 a로 잡아서 fa와 ga가 같다 미분을 해서
F'A와 G'A가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아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뭐 한다? 이 점을 A로 잡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고 이게 원 위에도 있다라고 생각해줘야지.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반지름을 뭐라고 잡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거 좀 바꿔서 쓸게. 요걸 반지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다? 요거.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아가 보자. 뭐 한다? 일단은 이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2a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라고 사용을 하면 된다? 2a 분의 1이라고 사용을 하면 되네. 알았지? 그 기울기가 뭔데? 0,0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 a-제로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제로. 끝. 됐죠? 그럼 뭐다? a제곱이 뭐예요? 암산이 안 되냐? 응? 응. 2분의 7. 됐음? 그럼 a제곱이 2분의 7이니까 다시 집어넣어주면 반지름 나오겠지. 그걸 너희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터프인 거야. 접선에서 나오는 가장 터프 중 하나가 이거야. 이런 거야. 쉽잖아. 알았지? 그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쪽 단어는 크게 문제는 안 낸다.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골라보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을 땐 접선이 아니야. 절대로 접선은 될 수가 없어. 차라리 극한 연속이 더 어렵고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극대극소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차라리 극대극소에서 나오는 그래프에서 거기가 훨씬 어려워. 알았죠? 기말고사 때 극대극소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요번 수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야. 왜? 극대극소에서 그래프 해석 또 들어가는데 적분해서 그 그래프 해석을 응용하는 문제까지 나오거든. 민영 씨 알겠죠? 기말이 훨씬 중요해지고 너네들은 요번 시험에서 어려운 거는 무조건 극한 연습이다. 알았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나머지 너희들은 이제 극대극소 들어가는 너희들은 극대극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가 너무 끝단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심화 문제는 기말로 넘어갈 수도 있어 너희들도. 좀 마지막 단어는 좀 흐지부지하게 막 좀 급하게 설명하듯이 끝날 수가 있잖아. 그지? 반마다. 학교마다가 아니라 반마다. 어떤 반은 느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뭔가 심화적인 내용까지는 못 낼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극한 연속이 더 어렵고 극대극소에서부터 나오는 그래프 해석형 문제는 기말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오늘 숙제는 어디? 모든 사람들 다 접선의 방정식. 거기에서 유형별 문제, 서술형 앞까지 거기 몇 번이냐 지금 676번까지죠. 거기까지의 홀수번 문제들이 숙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짝수번이나 서술형 행위는 언제 하냐? 다음 숙제로 내기에는 이제는 조금 너희들 극대극소 하기는 해야 돼. 물론 극대극소를 내가 수업 때 다루진 않을 거야. 왜냐면 안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방학 때 내가 극대극소 설명하면서 했던 그 그래프의 특징 같은 것들 있죠. 그 녀석을 내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내줄 거니까 그걸로 보면서 숙제는 어디로 가냐? 마플 시너지를 그 극대극소 쪽을 풀어줘도 좋고 또는 나는 일단 공통 숙제로 내신 기출을 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극대극소를 먼저 좀 하면서 내신 기출은 조금 한두 개 회차 정도는 좀 밀어놓더라도 마플 시너지를 먼저 끝낸 다음에 뭐 내신 기출로도 좀 밀려있던 것들 처리하는 걸로 가도 좋고 내신 기출은 수요일도 일요일도 각각 매 일마다 3회 나갈 수도 있고 2회, 3회 나갈 수도 있어. 지금 좀 고민 중. 알았죠? 일주일에 6개를 하는 게 조금 빡세거든. 그래서 4개는 좀 적어. 5개가 적당한데 그래서 2개, 3개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기는 한데 아무튼 잘해봅시다. 알았죠? 빠이빠이.